지금부터 백성현 논산시장님이 민선 8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0일 논산을 더 크게, 더 강한 논산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쉼 없이 뛰어온 그런 100일이었습니다. 앞으로 1000일, 또 만일이 되더라도 변화와 똑같은 마음, 우리 논산 변화와 또 우리 시민 행복 시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먼저 다짐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자랑스러운 위대한 논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기자단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때문에 무사히 100일을 마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고맙다. 그리고 더 잘해야겠다라는 다짐을 또한 하게 됩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해서 여러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께서 주신 그동안에 13년간에 축적된 그 지혜들을 이제 하나하나 꺼내서 차례대로 우선순위대로 실천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런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논산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자립을 할 것인가, 어떤 특색을 가진 논산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이 먼저 큰 과제였고 고민이었습니다. 계룡도 국방도시고 우리 논산도 국방도시고 도대체 어떤 차별을 통해서 우리 논산의 독특함을 세계 만반에 자랑할 수 있었을까? 그 고민한 끝에 결론은 계룡은 국방의 도시, 논산은 군수 산업의 도시, 이렇게 차별을 통한 특색을 통한 우리 논산의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군수 산업을 통해서 우리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우리 농업도시에서 이제 군수 산업 도시로 변화해가는 그런 논산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중앙정부에서 또 설득하고 또 관계 여러에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 논산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인맥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 논산을 쳐다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기쁜 마음으로 공감됩니다. 특히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장준규 전 육군 대장께서 저하고 우리 국방산업변화의 추진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서 관심을 크게 또 가져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또 기쁨이고요. 제가 이 대통령 측근 수석실에 아주 선임 국장하고 우리 논산에 관계를 해서 이 파트너가 돼서 계속 조율을 하면서 그렇게 논산 변화를 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분이 아마 우리 논산을 방문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선임 국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시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대통령 주변에도 또 국회에도 또 중앙정부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논산이 그 오랫동안 육군 훈련소 또 항공학교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견뎌온 군 친화적인 도시 그리고 애국 시민이 살고 있는 우리 논산이다. 이제 우리 정부에서 우리 논산 시민에게 그 고통을 인내한 그 대가에 바로 선물을 주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 또 2003년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약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룡도 분리하는데 크게 이의제기하지 않고 또 아무런 정도로도 대가를 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논산 시민들의 자존감을 많이 상해입니다. 이제 제가 시장이 된 이상 그런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논산의 가치를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논산에 큰 관심과 또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 갈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많이 또 뭐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기쁜 생각입니다. 제가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은 우리 논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충남 남부권에 다 소멸도시에 들어갑니다. 계룡만 제외하고. 그래서 우리 교통이나 또 그 여러 중심에 있는 우리 논산이 중심이 돼서 우리 충남 남부권의 공동 경제권을 형성하고 논산이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우리 논산에서 하겠다. 그래서 큰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논산뿐만이 아니라 부여, 서천, 공주, 금산, 계룡 우리 논산 젊은이들 우리 논산의 건양대학교에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젊은이들이 다시 양질의 일자리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논산이 그 견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우등기 우리 국가근력발전위원장은 깜짝 놀라시면서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생각과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들의 논산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고 열심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방위사 총장을 지금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저하고 제가 방위사 저기 대전에 가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산하기관이 무엇이 우리 논산에서 필요한 것을 정리가 된 이상 그걸 가져가서 다시 다짐을 하고 그렇게 우리 논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력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큰 군수산업 도시 그 회사가 우리 양촌에 둥지를 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벌써 또 거기와 연결된 그 사람이 저희하고 지금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연쇄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1200억 원 투자하고 장차 본사까지도 우리 논산에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현대업체까지 들어오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러면 향후 한 5천억 가까이도 더 투자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관광 인프라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과거의 행정을 그냥 있는 울컥없는 행정이 아니라 이제 현 시대에 맞는 행정을 변화시키고 변화시키고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진력 있게 힘있게 하고 결과적으로 책임자들이 있으면 그 책임은 다 이 시장은 백성인까지 있다. 제가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수없이 얘기합니다. 자기 책임을 한정지어서 얘기하는 리더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책임 제가 다질 겁니다. 만약에 1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될 허가사항이 있다면 단 6개월을 단축시켜라.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도 내가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던 그 힘과 배경은 바로 제 뒤에 우리 12만 논산 시민이시고 제 마음속과 제 머릿속에는 온통 논산 시민과 논산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대임기 동안 논산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장이 제가 져야 된다는 것은 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합니다. 제가 또 하나 중점을 둔 것은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 낭비적 요소를 없애야 된다. 제가 딱 가니까 시설공단을 조례 통과해서 우리 신한국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보고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공단을 운영할 만한 그런 시설도 없고 여기는 경기도가 아닙니다. 남은 흉내내다가 여기 예산 낭비할 이유가 없다. 거기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가서 패를 가서 할 수도 있지만 뭐 한 30여 명이 또 채용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정원의 인력이 391명이에요. 공무원 정원도 한 8명, 9명, 한 10여 명 가까이 더 많습니다. 인력
인건비가 엄청나게 소모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시설 공단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는 그것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주택가에 보니까 70억을 들여서 주차 타워를 만들려고 합니다. 또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그 상가 가운데에 그 주차 타워가 있어서 다 상가를 가면서 시야를 확보를 안 해주는 그 상가가 온전하겠습니까? 그 보니까 공청회도 제대로 안 했어요.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도비 받은 거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의면에 태극기를 만들면서 제가 중지시켰습니다. 많이 이용도 안 하는 것이고 태극기를 이용해서 만약에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코스를 걷기 운동 코스를 만들겠다고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아니 그 교통 그 차가 그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운동하라고 하면 그건 말이 되겠습니까? 병주에 앞서는 것이지. 그건 안 돼요. 그 태극기를 만들려면 운동할 수 있고 자연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태극기를 만들어라. 제가 이제 구석구석 다니면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하면 화가면 제가 중지시키고 다른 데로 전용이 되시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는 것은 우리 시민이 불편된 부분이 있다면 그 무엇이 되더라도 다 뽑아내라. 우리 시민 우선주의다. 그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그것을 행정편의적으로 하지 마. 그래서 제가 자꾸 미적미적하길래 우리 도로과장을 옆에 태워 제가 직접 다니면서 필요없는 불필요한 그 규제품들을 다 제가 뽑아냈습니다. 중앙 분리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곳을 다 뽑아냈습니다. 여러분 탑정에 가지고 그 얼마나 규제품을 많이 박아놨습니까? 제가 다 뽑았어요. 거기다 30km 속도 제한 CCTV까지 있습니다. 거기 왔다가 CCTV 앞에 30km 걸려서 벌금 내면 과태료를 내면 그 사람들 다시 논산이 돼서 오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관광지에 CCTV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 좀 뛰라고 그랬더니 그럼 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렇게 제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법규가 된다면 그런 것은 불필요하게 행정편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들도 쉼 없이 제가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제가 사진을 찍고 불편하고 우리 김명호 대리자님 오거리가 지금 많이 변할 겁니다. 그거 지금 제가 그 앞에도 왜 그렇게 울타리를 그 파란 울타리를 그렇게 다 넘어지게 그걸 거기다 치워놔야 되는데 그거 다 이제 걷어낼 겁니다. 걷어내고 그 동행이라고 그 박스 한 것도 좌자로 옮겨놓고 그 다 지금 아마 정리도 하고 그 도서관 그 스마트 도서관도 딴 데로 옮기게 될 겁니다. 공원에다가 가서 다 가서 막으니까 뒤에서는 그래서 술 먹고 거기서 막 저기 잠자고 이게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거 다 이제 아마 좀 처리가 될 겁니다. 지금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제 좀 그래서 우리가 좀 밝게 우리 논산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오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설계 구상 중에 있는데 오거리가 많이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덮개를 씌워서 거기를 사람들이 이제 자유자재로 이쪽 저쪽 건너다닐 수 있도록 위에도 공원도 좀 만들고 이렇게 좀 덮개가 됩니다. 그 오거리는 그 차는 밑으로 다니고 위에는 이렇게 덮개가 돼서 상당히 또 명물이 돼서 아마 신구를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오거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또 제가 여쭙는 것은 이제 그 우리 공무원들은 평생 우리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진급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급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고과 부분을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능력이 있는데도 햇빛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그런 직원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사람 나 사람 가지 않고 능력을 철저하게 가려낼 것이고 청탁을 하는 사람은 하나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분들이 진급해야 될 이유가 있는 공적서가 있는지 어떤 공적이 있는지 때가 들어서 나이가 차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서 진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 협격한 공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또 하나 수수가 얼리되어 있는지 내가 보겠다.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수수가 얼리되어 있는지 내가 보겠다. 그런 지침을 지금 내려놓고 있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인사를 했고 이번에도 또
지금 10일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늘 무거운 마음입니다. 사실은 다 진급시켜드리고 다 기회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일 잘하고 또 우리 논산에 꼭 필요한 공무원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는데 저는 더 많은 공을 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강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공정성을 또 제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 누구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지 않겠다. 그 책임이 있다면 다 제가 지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농산 시장 사명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수없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과감하게 해라. 우물쭈물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대통령께서 공약한 당위사업죠. 또 대전시가 자기들 유치하겠다고 그 우리보다 더 큰 그 광역시가 움직이는데 백선이는 거기하고 싸워서 되겠냐. 이미 다 결정된 건데. 그러나 거기에는 제 전략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제가 잘 판단했다면 나름대로 또 자긍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농사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교육의 방법을 바꿔야 된다.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 우리가 정규 기능을 높이는 건 중요하지만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우리의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재빠르게 건양대학교하고 아카데미 과정이지만 약 1년 과정에 아카데미 과정을 신설을 했고 저희가 3억 5천만 원을 줍니다. 매년 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교수진을 좀 다 확보했고 그래서 우리 대학 나온 사람들 또 고등학교 나왔지만 또 반도체 관심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특강을 아마 내년부터 실시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계속 좀 AI 코딩을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 선생님들 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양대학교를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한테 큰 특강 형태로 해서 AI 또 코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그렇게 다 이야기를 다 해서 제가 결제까지 다 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양질의 인재 육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업에 취업을 하는데 그래서 운전하고 또 경비 쓰고 또 청소하고 뭐 이런 것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기업에서 제대로 된 급여 받으면서 사람 대우 받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도 농산에 상주하고 살아도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교육의 질을 그렇게 높여가는데요. 이런저런 것들이 다 또 공모사업에 건양대학교가 공모사업에서 240억을 6년에 걸쳐서 공모사업에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6년에 걸쳐서 240억을 나눠서 줍니다. 여기에 우리도 1억씩 보태서 6년을 보태서 이렇게 주는 그런 사업이 공모가 됐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를 줬냐? 건양대학교가 그동안 이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고 경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대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을 또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논산에 상주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겠다는 그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래서 논산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이것도 역시 우리 논산에 있는 1년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충청남도 전체 또 남부권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우리 논산에 와서 교육받고 양질의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요 또 이제 인근에 우리 시장고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추천을 어디 둬도 상관없다. 이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 농촌 지역에 정조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 농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시장 분수들도 똑같은 공동적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부여에 주술을 둬도 서천에 부여를 둬도 결국에 주술을 둬도 우리 농산에 와서 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다 이게 30분 거리니까. 그래서 산업을 통해서 우리 농산의 융성함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 부분인데요. 관광을 이거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이냐. 지금 있는 우리 여러 가지 관광과 기존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이것을 빛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적 관광 사업이 한두 개 정도는 끼어서 패키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 전에 전국의 충청도나 또 서울의 여행사 회장들을 같이 만나서 이제 이런 우리가 논산의 관광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계획을 짭시다. 그래서 1박 2일이고 2박 3일이고 논산의 패키지화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자. 이렇게 지금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탑정리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마음대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다 산림 보호 지역도 되어 있고 또 수면 공유 수면도 개발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 산림청과 농어촌 사이에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산림청장을 만나서 그분이 마침 우리 강경분이고요. 강경 중학교를 나오셨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장님 저희 백성이니까 우리 논산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일을 내시자. 우리가 영원히 있는 자리도 아닌데 부양을 위해서 뭔가 하나 남겨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시잖아. 그래서 제가 한 15,000평 정도가 될 겁니다. 15,000평 정도를 부분적으로 좀 해제를 해서 거기에 먹거리도 또 숙박시설도 쉴거리도 그다음에 위락도 만들어서 논산의 탑정리를 변화시키는데 옆으로 좀 해주자. 그것도 뭐 이제 심사위원회에 또 올라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국장들이나 과장들이나 불러서 우리 남청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고서 듣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공유수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농어촌사도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있지만 이제 건너가서 거기서 타고 수릉기 양육차 타고 이쪽으로 물 위를 건너올 수 있도록 그것도 뭐 기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또 기름이 안 들어가고 또 뭐가 있냐 배터리를 하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먹거리가 우선 당장 급한데 우선 푸드트럭을 지금 제가 우선 준비해서 우선 해결을 하고 그 장기적인 플랜은 아니지만 하고 그 다음에 저짝 그 로컬 푸드점의 그 잔디밭에 그 가운데 이제 분수대를 만들고 옆에 이제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금 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쭉 해서 거기서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요리도 하고 무슨 있고 그럼 로컬 푸드에 가서 뭐 상추니 무슨 뭐 야채, 또 고기, 뭐 기타 필요한 것들은 다 그때 맞춤형 초이스를 해서 거기서 직접 요리를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고 그 제작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보이게 들고 그런 가족 단위로 오셔서 거기서 직접 도시락 싸우셔도 좋지만 우리 로컬 푸드에서 직접 초이스해서 사다가 거기서 요리를 해보시면 가족 단위에 연인 단위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장 지금 그 장소도 부족하고 너무 좀 비용이 비싸서 땅 사기 어렵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또 먹거리를 할 거냐. 그래서 바지선을 좀 이쁘게 만들어서 띄워서 물 위에서 거기다 카페와 식당 이건 무슨 제 구상입니다. 지금 아주 구체적 협의를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이지만 그 바지선 중에서 그래서 선상 카페, 선생 식당 이렇게 해서 하면 상당히 이국적으로 우리가 또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 양쪽에 리아스식 됐던 그쪽 구트리를 띄워서 거기다 이렇게 띄워서 거기다가 탄소벽돌을 집을 짓고 하나 또 난색을 피하더라고요. 뭐 하나 할 수가 없어요. 농촌에서 난색을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바지선을 띄워서 그 바지선 뭐 배가 움직이는 거 아니까 기름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잘 이쁘게 띄워서 거기다 좀 하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제 또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위는 어로보호 지역이니까 함부로 개발하기 어려우니까 그 밑에 쪽, 우리 공연하고 하는 그 밑에 쪽은 이제 거기다 여러 가지 우리가 안전배도 좀 띄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놀이공원에 하나의 천국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유유자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소개를 했지만 이제 훈련소가 내일 모레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는데요. 뭐냐면 한 10여 군데 정도가 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해서 우리 논산에 훈련소를 거쳐간 분들이 한 900여만 명 정도 1년에 연회장까지 하면은 한 130만 명 정도가 이제 10,000명 정도가 오신다고 그러죠. 이분들이 이제 추억의 장소가 되어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땀을 흘리는 낭만의 장소가 되어 있는데
이제 추억의 장소로 많은 관광객을 패키지와 모셔서 훈련소에 들어가서 직접 가계 전투장, 또 먼 데서 저 사격장, 또 내무관, 또 종교시설, 또 식당 다 우리가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차는 밖에다 놓고 안에는 이제 관광 열차, 우리가 전기 열차 있죠, 꼬리모는 열차고, 그래서 그게 뭐 관광 열차에 가서 뭐 매일 품어 다니면서 그게 다닐 수 없으니까 그 열차를 쭉 해서 이제 경내 관광에 있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아들을 이제 훈련소에 보내고 훈련하고 있는 그 아들의 부모님들이 아마 많이 찾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멀찌감치해서 우리 아들이 어디서 훈련하고 있는 모습도, 또 사격장도 내 아들이 쓰는 화물대도 내원에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아들의 변화된 여러 가지 상황을 직접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그것이 내일 모레 이제 MOU를 체결하는데 아마 전국에 최초일 겁니다. 그렇게 관광화하면서 그래서 훈련소장님하고 이게 다 대화가 됐고 그래서 이번이 딴 데 가시면 안 되니까 빨리 MOU부터 체결하고 저희가 이제 이런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MOU부터 체결해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제가 아마 추가적으로 지금 아까 드렸나요? 그 기자간담회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가 직접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 생각들을 다 담아낸 것들이니까 그걸 보시면 참고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또 드릴 말씀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만하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고 할 겁니다. 아무튼 용산의 영광은 계속됩니다. 또 용산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 책임은 다 저한테 있고 잘 만들고 끝이고 제가 질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 언론인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축제도 조금 좁히고 뭉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문화축제라고 다른 축제도 하나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우리가 농산물 축제가 있으니 그래서 했더니 강릉이 또 의외로 왜 강릉 젓갈에 고구마를 갖다 붙이냐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 저 장수에 한우랑 사과랑이라고 하는 축제가 있는데 그것은 16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면 그만뒀겠지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걸 시도해야 됩니다. 우리 개혁하려는 여러 가지 저항도 있고 또 그것을 인식시키고 또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많은 분들은 강경 젓갈이 생활 고구마를 만나다 우리가 독식이도 먹고 김치도 먹고 간을 적당히 해서 고구마 먹던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젓갈 시장에 가면 그 밑에다 고구마 내놓고 서비스로 하나씩 주기도 해요. 젓갈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니까 이걸 끄자고 해서 같이 우리가 시너지를 만들어보자 이랬는데 또 자꾸 또 그러더라고요. 이런 생각은 어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뭔가 새로움을 또 시도해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 이제 우리 생각만 가지고는 영상을 변화시켰는데 우리 또 시대적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우리 시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국민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국민을 상대로 해서 관광객을 보지 말고 우리 시민을 상대로 관광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큰 틀을 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저 일본에서 나가서 지금 우리가 예스미라고 하는데 예스미 있는지 없는지 존재가 지금 많이 미미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3, 4년 전부터 딸기서부터 이게 지금 하얀 목선을 걷고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거기에 경고음이 이미 일찍 켜졌지 않은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지금 방치되다시피 해왔어요. 이건 안 되겠다. 예스미 많이 지금 젖어 있기도 하지만 이게 안 될 때는 다른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일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스미를 서서히 줄여가면서 육군 병장으로 바꾸랍니다. 지금 로고 작업을 지금 우리 건양대학 학생들하고 해서 돈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 전에 이거 하면 몇 억씩 들었습니다. CIA 한번 받고 뭐 하면. 근데 돈 들어갈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제 구상은 썼고 거기에 디자인만 전문가를 잘 해서 옷을 잘 입히면 하나의 상품과 되는 거예요. KBS 지난번에 서영준 기자가 오더니 이거 기가 막히다고 하면서 보도해 준 겁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상당히 재밌다. 이 홍보를 하는 건 잘 아시면 예스미는 한참 설명하면서 드려야 되는데 이 육군 병장은 설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육군 훈련소에 육군 병장 이게 컨셉이 맞는 거 아니냐, 이게 콜라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슴에 안고 호기심도 자극할 수 있고 잃어버리지 않고 따로 설명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홍보에 최고의 조건이다. 그래서 정치와 육군 병장으로 우리 민간의 용산물 브랜드를 바꿔가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싫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도 그분들의 의견도 듣지만 이 집행부의 생각을 또 관철시키는 것도 또 리더의 책임이 있는 것도 우리 언론에서 새로운 시도, 새로운 변화 이기에 같이 발맞춰서 또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함께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끊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